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힌트는 이 앞서 모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기차가 고속도로 주행해서 전비가 나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뭐 전기에 대해서 뭐 옛날에 건전지에 혓바닥 좀 갖다 대서 뭐 짜릿한 맛 좀 봤다 하는 사람들은 중구난방으로 개나 고동이나 전부 다 고속도로에서 전비가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회생제동이 일반 주행, 일반 도로, 시내 주행보다도 회생제동이 안 돼서 에너지 회수가 미진해서 그렇다는 것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나는 여러 가지로 이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시내 주행에서는 신호등이 많죠. 예, 좀 가다, 쓰고, 가다, 쓰고, 가다, 씁니다. 뭐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러면은, 이거 가는 건 가는 거고, 일단 쓰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회생제동이 많지 않겠는가. 여러분, 에너지 효율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갔다 섰다, 갔다 섰다, 갔다 섰다 하는 놈이 기름을 많이 먹겠습니까? 계속 가는 놈이 기름을 많이 먹겠습니까? 내연기관에서는 극명하게 나타났죠. 근데 이 내연기관에서 있었던 이 기본적인 사실을 전기차에도 그대로 접목시킨다는 사실이 바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귀로 대충 들은 이거 개풀 뜯어먹는 소리,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이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차후에 이 영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일부 토막은 내서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버릴 거예요. 잘못된 의식을 갖다가 전부 다 부셔버렸다는 얘기죠. 이미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잠깐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전기차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절연장갑을 꼭 끼고 작업하고 안전모에다가 안전 헬멧에다가 에이프론에다가 뭐 절연장갑에다가 장화에다가 뭐 또 바닥은 또 뭐 100기가옴 이상의 뭐 절연을 가져야 된다. 온갖 여러 가지 유언비어. 하여튼 이 대한민국은 유언비어 때문에 폭삭 망해버려야 돼.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린 주둥아리로 그냥 지가 그냥 다 잘난 것처럼 해보지도 않고 생전 귀신을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귀신 만나면 큰일 난다고 혹생공연하는 것은 이제는 이런 일은 없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99.9%는 이런 데에 동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니까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왜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보다도 훨씬 더 불리한가? 내연기관과 전기 자동차는 원리부터가 다르고 에너지 소요 측면에서부터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그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갖다가 들으시면 또 콧방 웃길 겁니다. 예. 내연기관하고 전기 자동차 모터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고속주행에서 왜 모터는 내연기관보다 전비가 불량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어서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회생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주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보기에는 5% 10%도 안 돼요. 전비가 불량인 이유가 5% 10%밖에 안 되는 그 이유가 100%를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하는 바죠.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모터 설명드릴 때 파워 팩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보통 파워 팩터가 모터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파워 팩터를 갖다가 알았다고 해서 모터를 전부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파워 팩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적어도 전기자동차 이해에서 5%는 그냥 딱 잘라서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컴프레셔로 잡은 겁니다. 컴프레셔로. 그럼 컴프레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업소에 있는 컴프레셔. 압축될 때 힘들어가죠, 모터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컴프레셔는 단상 모터를 쓴 분도 계시지만 아마 되게 좀 큰 거, 용량 큰 거는 삼상 모터를 쓸 거예요. 왜 단상 안 쓰고 삼상 쓰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탱크가 크면은 원래 단상보다는 삼상보다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다 웃기는 소리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상보다 삼상의 효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전기값으로도. 그리고 출력도 더 크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뭐, 탱크가 크니까 아무래도 모다가 크고, 모다가 크니까 아무래도 삼상 모다로다가 쓰는 거 아니까, 왜 삼상 쓰는지 이유를 몰라. 이제 그런 것들은 앞서 못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고, 내 과거로 돌아가긴 싫으니까요. 여기서 컴프레셔가 압축될 때 모다가 힘들게 돌아가겠죠. 아무래도. 엔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엔진도 압축 걸릴 때는 크랭크 샤프트 때 속도가 조금 늦어집니다. 그 다음에 압축 끝나고 나면은 다시 편안하게 돌아가니까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이 컴프레셔 모다도 두르륵 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매 순간마다 빨리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쭉 부하가 걸리고 안 걸리고가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미 팀맥의 그거 보면은 압축압력도, 기초적인 심화 과정에서도 있네. 크랭크 앵글 센서의 각속도를 가지고 엔진의 압축 압력을 갖다가 유추 해석하는 것이 피코스코프에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기능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엔진 때 얘기고, 나는 이제 전기차로 들어와서 이 파란 색깔이 모터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빨간 색깔이 전류예요. 근데 가만히 봅시다. 모터 때 제가 설명드렸죠. 역률에 대해서. 동상이 있고 지상이 있고 진상 전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인덕터, 즉 코일이 감겨져 있는 모터는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는 최소한도 동상이 아니라 지상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을 갖다가 동상으로 당기기 위해서 콘덴서를 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요 그림 딱 보면 어때요? 전압 파형의 꼭대기가 여기인데 전류 파형이 이쪽에 가 있죠. 각도는 뭐 일일이 측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지상이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는 어때요? 동상이죠. 얘하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뭐 그다지 뭐 깊이 있게 내가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문제는 지상이었다가 동상으로 가는 것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어떻게 지상이었다가 이 시간에 동상으로 갈까? 바로 이때가 압축이 걸릴 때입니다. 모타 때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지만 역률은 부하에 종속된다고 얘기했어요. 역률이 만약에 37도가 어긋났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의 37%는 허당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게 큰 데는 알 거예요. 한전에서 역률이 불량하면 벌금 고지서가 나와요. 그리고 역률 개선하라고 나옵니다. 예. 큰 공장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역률이라는 것은 한전에서 전기는 가고 분명히 에너지는 소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제 힘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벌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역률이 만약에 완전히 비정선적인 역률은 코사인 90도로 돼가지고 제로가 돼버려요.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한 의미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다음에 생각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때 사인을 적용하고 어느 때 코사인을 적용하며 우리는 왜 교류 파형을 사인 파형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고서라도 들어가야 된다. 왜? 전기차에서는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기본을 모르면 어떻게 했냐? 모르면 무식해지는 거죠. 뭘 딴 거 말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디 가서 이빨 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모르는 거니까. 문제는 부하가 많이 걸리면 역률이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컴프레셔 같은 거야 뭐 돌돌돌돌 돌아가니까 고정된 역률이 되나서 고정된 콘덴서를 쓰면 괜찮지만은 자동차는 저속 언덕길을 갖다가 거북이처럼 올라갈 때가 있고 고속으로 내리 꽂힐 때가 있잖아요. 부하가 그냥 천차만별로 이 스펙트럼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콘덴서를 쓰는 것이 불가능해요. 만약에 전기 자동차에 이러한 부하 지상을 갖다가 동상으로 만들 수 있는 콘덴서를 갖다가 개발한다면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이